반갑습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직급은 5급으로 게임물 등급 분류 및 사호관리 업무 지원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성별이나 연령, 지역, 학력에 제한이 없고요. 부산광역시에서 근무가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총 7명을 채용하고 있고 모집 기간은 6월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활치료센터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직 6급으로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용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받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6월 21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부산항만공사에서 경력직 전산 직원을 채용 중인데요. 무기계약직 2급으로 부산항만공사 전산 관련 업무를 맡게 됩니다.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을 찾고 있고요. 연령 및 학력 제한은 없지만 학력이나 자격증에 따라 요구하는 경력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자격을 미리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겠습니다. 채용 전용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고 있고 모집 기간은 6월 1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소식인데요. 부검사진 촬영 및 행정업무 보조를 담당할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간호학과 임상병리학, 방사선학 전공자 또는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18일 3일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렸는데요. 2부에서는요, 좀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쇼핑 호스트님께서 저희가 특별히 또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청 쇼핑 호스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취업 조언을 해주실 강원대학교 최수영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노은청 쇼핑 호스트님 저희가 1부에서 잠깐 인터뷰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간단하게 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KT그룹의 쇼핑 채널 K쇼핑에서 쇼핑 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노은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쇼핑 호스트 지금은 상당히 좀 익숙한 직업이에요. 모두들 알고 있는 직업이고 유명한 직업인데 사실 이 수명이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 쇼핑 호스트가 대단히 이제 아주 익숙한 직업, 그다음에 모든 이제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아주 이렇게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직업이 그렇죠. 되었지만 실제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1995년 이제 케이블 TV가 이제 그 방송국이 개국하면서 그다음에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홈쇼핑 전문 채널들이 생겨났는데 그때 탄생한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대신해서 상품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능, 장단점, 특성 이런 걸 이제 홍보하고 하면서 이제 정확하고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들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홈쇼핑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쇼핑 호스트가 없는 홈쇼핑 방송은 생각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렵다고 봐야죠. 예, 자 보통 이 쇼핑 호스트라고 하면 저희가 홈쇼핑 화면에서만 만나는 이 판매자의 이미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브라운관에서 저희를 보는 분들께서는 상품을 소개하는 거에서 그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사실은 그 상품 방송을 하기 전까지 뭐 전략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또 많이 아시는 샘플 테스트라고 하죠. 네. 직접 상품을 사용해보기도 하고 또 방송이 지난 다음에는 그 결과가 있잖아요. 예. 네, 목표 달성을 또 얼마나 했는지 못했는지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 네. 뭐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사후 미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의 일련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소비자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설득이 필요하고 또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예. 이분들이 우리를 믿고 구매를 하실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뭐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사실 한두 시간 방송을 통해서만 보고 있지만 네, 쇼핑 호스트가 되기 전에도 다양한 일을 해보셨다라고 저희가 아까 들었는데요. 주로 좀 방송과 관련된 직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홈쇼핑을 하기 전까지는 네. 아무래도 경력을 좀 쌓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뿅 하고 홈쇼핑에 들어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홈쇼핑에 들어오기 전에는 뭐 리포터, MC, 아나운서 등을 하기도 했었고 그 이전에는 그 사내 기업에서 예. 네, CS 강사를 했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직업을 사실 선택했던 이유도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방송은 너무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 같고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했을 때 선택했던 게 이제 강사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강사를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는 시간보다는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고 아. 또 강의 이외에도 예. 회사에서는 또 부수적인 업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스크 업무를 항상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강단이라는 무대를 벗어나서 정말 이렇게 조명을 받고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을 해보자. 예, 그래서 이제 이쪽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예, 보다 네.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또 방송이기도 한데, 네. 자, 리포터라든지 방송 경력도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때 시간들이 지금 좀 많은 도움이 좀 되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물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홈쇼핑이라는 것도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것처럼 네.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제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이 바로 또 신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좀 어리바리한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져요. 예. 그러니까 적응하는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특히나 면접을 볼 때도 결국에는 카메라 테스트를 계속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적응력을 키워내기에도 저는 방송 경험이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제 주변에도 같이 좀 아나운서 준비를 하던 친구들이 네. 쇼핑 호스트의 길을 걷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두 가지 다 일을 해보신 호스트님께서 좀 이런 거는 좀 다르다. 뭐 그저 판매자의 역할 말고도 또 좀 다른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홈쇼핑이 아닌 일반 방송은 네. 내용 전달의 의미가 아무래도 크죠. 예. 그래서 정확한 내용 전달, 정보 전달, 그러다 보니 더 중요한 게 뭐 발음, 발성, 예. 전달력이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 홈쇼핑의 경우에는 단순히 듣는 거에서 끝나질 않아요. 결국엔 뭐가 열려야 되죠? 그렇죠. 지갑이 열려야 돼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갑이 열린다는 거는 우리가 단돈 1,000원을 써도 내가 필요하지 않거나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은 절대 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듣고 계신 시청자나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내가 정말 필요한 거야. 아니면 필요하진 않았는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여. 이런 느낌이 들어야만 결국은 네. 구매로 이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설득이 필요하고 공감이 좀 더 필요한 일이 아마 홈쇼핑 쇼핑 호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달심가라고 하시나 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쇼핑 호스트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또 이 방송을 많이 보고 있을 텐데 네. 글쎄요, 방송 경력을 좀 추천하시고 싶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추천을 하죠. 네. 근데 방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야외 촬영도 있고요, 뭐 실내 촬영도 있고요, 지금처럼 스튜디오 방송도 있고요. 근데 사실 지원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TO라고 하는 채용 너무 인원은 너무 좁습니다. 좁아요. 예. 근데 너무 좁다 보니까 좌절도 많이 하고 방송 경험을 쌓는 것 자체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좀 다른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많은 사람 앞에서 스피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중 스피치라고 하죠. 예. 근데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앉아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오히려 친구가 결혼을 한다. 네. 결혼식 사회도 좋아요. 그렇죠. 아니면 친척 중에 뭐 조카가 돌잔치다. 그러면 그럴 때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도 이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 마이크를 잡고 하는 일에 대해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대중을 상대로 말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자, 지금은 뭐 노은정 호스트님께서는 방송 경력을 갖고 오셔서 호스트가 되셨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주변에 좀 다른 좀 특별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우선은 아시겠지만 지원 제한이 없어요. 예. 어떤 경력을 가져야 하고 꼭 방송 경험이 있어야만 지원이 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제 주변에 실제로도 정말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모델 출신도 계시고 오, 네. 뭐 가수 출신도 있고 또 이것도 결국에는 방송 아니에요라고 하신다면 예. 뭐 과거에는 약사 출신인 분들도 아, 계셨고요. 네. 그다음에 패션 디자이너 분도 계시고 아니면 백화점에서 왜 화장품 브랜드 아, 좋아하시죠? 네네. 가면 이렇게 메이크업도 해주시고 셀링 하시는 분들 예. 계시잖아요. 그런 분 중에서도 지금까지 현직으로 쇼핑호스트 활동을 하고 계신 네. 분들도 있어요. 이만큼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진 경험이 남들이 다 가진 경험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내 장점으로 충분히 승화를 시켜서 면접 때 한번 승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네. 알기로는 그 시험장을 가면 그 일반 주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시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노은정 호스님께서는 공채를 통해서 채용이 되신 건가요? 그럼요. 공채가 이제 공고가 나서 예.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 쇼핑 호스트의 길은 공채밖에는 없는 걸까요, 교수님? 아주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엔터테이너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성우 아나운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연예인 그다음 이렇게 하시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거의 뭐 그건 매우 특수한 케이스고 네. 공채를 준비해서 시작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채라는 게 워낙 이게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치열하고 높은 편이라서 한 번에 합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저는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도전하는 용기지만 예. 그 용기보다 더 중요한 건 끈기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홈쇼핑, 쇼 호스트의 길이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이런 치열한 노력이 수반돼야 된다는 걸 좀 잊지 마시고 하여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워낙에 경쟁률이 높은 직업이기 때문에 네.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긴 호흡을 좀 가지고 그렇죠. 예, 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노은정 쇼핑 호스트님은 한 번에 네. 합격을 하셨나요? 예. 합격 한 번에 했을까요? 물론 뭐 한 번에 합격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도 정말 많은 공채에서 불합격의 쓴맛을 봤어요. 예.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뭐가 문제지 하다가 어쩔 때는 좀 오기가 생길 때도 너무 잘 알죠. 있거든요. 네. 너무 잘 아시죠? 예, 그래서 너무 힘들고 좌절도 많이 하고 했지만 네. 그래도 불합격에서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네. 근데 나중에 합격을 하고 보니까 예전에 떨어졌을 때는 뭔가 그때는 그만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예. 네.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좀 공채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데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채로 일반적으로 지원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만약에 내가 과거에 다른 홈쇼핑 회사에서 경험이 있었다 네. 한다면 또 경력 채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름아름이라기보다는 예. 정확한 공고를 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아닐까 예, 생각이 그렇다면 이 시험 같은 경우는 뭐 1, 2차로 걸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워낙 경쟁률이 높으니까 네네. 보통 어떤 시험을 보나요? 일단은 첫 번째는 서류 접수를 예. 해서 그다음에 프로필 사진도 보고요. 예. 자기소개서도 보고요. 이력 사항도 한번 확인을 해서 서류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1차 카메라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 대부분 뭐 자기소개 혹은 내가 준비한 PT를 짧게 하는 경우가 예. 많고요. 아니면 대본 리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합격을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쇼핑 호스트로서의
기질, 자질을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내가 준비한 한 3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고 예. 또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하는 게 즉석으로 또 프레젠테이션을 시킬 때도 있어요. 네.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앞에다 두고 앞에 있는 거 볼펜 한번 해보세요. 와. 휴대폰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야. 네, 등등등 뒤에는 또 임원 면접도 있고 네. 네, 다양합니다. 이게 보통 순발력으로는 정말 되게 힘든 직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찾아보니까 이 쇼핑 호스트도 아카데미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걸 준비를 하나요? 우선은 뭐 일반적인 방송 아카데미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기본적인 발음, 발성, 그다음에 뭐 이미지적인 것들 많이 체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홈쇼핑의 경우에는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게 PT예요. 예, 자기소개는 기본적인 거고 네.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잘 짤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중점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아마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기본적인 건 물론이고 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맞아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이제 쇼핑 호스트에 합격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이제 스타일이 조금 비슷하다고도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면.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내 기억에 남는 쇼핑 호스트들은 특색이 있죠. 그러니까 매력도 있고 네. 뭔가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매력이 또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저는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틀에 맞춰 있는 친구들보다는 끼도 많고 네. 뭔가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색다르고 매력 있고 이런 분들이 요즘에는 잘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홈쇼핑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는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비슷한 색깔을 따라가기보다는 나만의 색깔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네. 좀 합격을 하고 싶으면 자기 분석, 네. 자기 캐릭터 파악 이게 맞아요, 제일 맞아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아까 계속해서 쇼핑 호스트는 이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떤가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원 자격 연령 하여튼 뭐 이렇게 문은 굉장히 넓은데 네. 그 문은 넓지만 그 지나가야 할 그 고지는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준비를 잘 해야 하는데 이제 아까 그 우리 노은청 쇼호스트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PT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PT 능력의 이 프레젠테이션의 본질이 어떤 걸까요? 네. 설명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설명이 아닙니다. 설득입니다. 결국 프레젠테이션의 생명은 이걸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해서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구매를 욕구를 자극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득하는 능력. 그러니까 예. 그 사전에 공감.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그 유형별로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회사마다 좀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을 테스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일단 저는 이 소비 심리 트렌드를 읽는 그런 능력 그다음에 심리적인 그러니까 상대방을 분석하고 상대방에 좀 공감을 가지려고 다가가는 또 심리학적 소양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히나 독서,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는 감각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자격 제한이 넓은 만큼 좀 더 꼼꼼하게 그 자격 제한이 열려 있는 만큼 좀 꼼꼼하게 보면서 본인이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특히 하여튼 이 치밀함은 이 쇼호스트의 사실상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이 노은청 쇼핑 호스트님도 여러 번에 걸쳐서 시험을 본 끝에 합격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좀 합격 팁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프레젠테이션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 좀 당시 어떤 상품을 준비를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세안제를 했어요. 폼 아, 클렌저를 네, 했었는데 준비한 거니까 그건 뭐 그렇게 문제되지 않도록 이제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도 잘 했는데 갑자기 예정이 없었거든요. 네. 면접자 물 마시라고 있었던 삼땡땡 네. 생수 아시죠? 네. 그게 놓여 있는데 자 시간 드릴 테니까 3분 스피치 이걸로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하얘졌어요. 정말 생각을 안 했기 네. 때문에. 지금 계시는 회사에서 예, 네. 예, 그래서 어떡하지? 너무 시간을 끌면 또 안 될 것 같고 네. 너무 짧게 하면 내가 자신이 없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정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딱 3분을 하고 맞췄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막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잘하셨으니까 합격을 하신 게 아닐까요? 네. 뭐 이상한 소리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보통 이렇게 시험 때 현장에서 이런 즉석으로 이루어지는 시험도 좀 많은가 봐요.
그럼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의 카메라 테스트와 그 짧은 뭐 자기소개, 네. 그다음에 뭐 PT 조금 준비한 것들 네, 이런 네.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 관문이 이제 PT 면접이거든요. 이때는 내가 준비한 한 3분 정도의 PT 그리고 이제 랜덤 즉석 PT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홈쇼핑은 뭐 한 5개 정도의 상품을 미리 알려주고 네. 이것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 본인이 준비하시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모릅니다. 막 20개가 막 있어요. 네. 이 중에서 선택해서 면접관이 자 앞에 있는 마이크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이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상품kun만 계속 PT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상품군을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랜덤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아무리 준비를 해도 정말 현장에서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한 상황을 좀 대처하는 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터디를 또 많이 했어요. 이렇게 같이 이제 네. 지망생 친구들이 있으니까 예. 이 소그룹으로 모아서 연습을 좀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또 내가 좋아하는 PT 하나, 예. 그다음에 좋아하지 않지만 친구들이 그냥 시키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즉석 PT를 여러 번 연습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런 스터디를 구하기가 어렵다 한다면 일상의 모든 게 다 PT가 될 수 있어요. 뭐 우리 조소연 아나운서가 하고 있는 귀걸이, 예. 우리 교수님이 쓰고 계신 안경, 예. 이런 것도 내가 저게 즉석 PT로 나오면 어떻게 이걸 할까라는 걸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품 카테고리에 국한되지 않고 요령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네. 정말 이건 뭐 평소에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냥 일상이 준비가 되어야 이제 겨우 좀 시험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면접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쇼핑 호스트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면접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의외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좀 간절한 마음은 당연히 가져야 되죠. 네. 면접자로서. 그런데 면접에서는 그 간절함만 보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은 꼭 내비치지 않아도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예. 그게 진심이면. 네. 그리고 그런 간절함만 보이다 보면 이 사람의 장점이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그 간절함만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 내가 이 면접에서만큼 어필할 수 있는 장점, 매력,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면접이라는 건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고 예. 홈쇼핑에 있어서는 상품처럼 내가 그 순간은 가장 빛나는 상품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마음을 쓰셔서 예. 감정 컨트롤이 잘 될 수 있는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면접장에서 몇 번 울고 나온 우셨어요?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공감을 합니다. 네. 또 역시나 좀 쇼호스트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좀 휘어잡고 시간을 끌고 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배짱, 배포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교수님께서 네. 쇼핑 호스트 분들께 좀 준비를 하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먼저 그 정확한 언어 구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품이나 제품을 팔려고 할 때 이것에 대한 뭉뚱그려서 얘기 설명한다거나 뭐 이 본질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네. 설명한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고 또 순발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 관리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리스크 관리 능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평소에 좀 소양을 네. 길러야 될 것 같고 또 그 어떤 소비자들의 시선을 끄는 집중시키는 그런 화술을 말하는 능력이죠.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비 트렌드에 대한 어떤 그 감각들을 꾸준하게 익혀서 내가 여기에서 그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가는 나만의 어떤 장점 있는 그 특색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네. 아까 우리 노은청 쇼호스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찍어낸 공장 제품처럼 비슷비슷한 유형의 쇼호스트 말고 정말 나만의 독특한 매력을 가져서 발산하는 그런 좀 경쟁력 있는 쇼호스트가 되려면은 일반적인 이런 것들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만의 색깔을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나의 그런 어떤 그 자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이렇게 너무 세게 하는 것도 필요하진 않지만 예. 그러나 항상 그런 자세들을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뭐 홈쇼핑 방송을 보면
일단은 화면에 쇼핑 호스트 분들이 나오니까 네. 그분들만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또 현장에서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함께 방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선 많이들 알고 계시는 MD가 있고 네. 그다음에 PD, 그다음에 뭐 작가분들도 계시고요. 예. 쇼핑 호스트를 제외하고서도 카메라 감독님들, 조명 감독님, 테크닉 감독님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홈쇼핑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축이 뭐냐라고 예. 하신다면 아무래도 제품을 소싱하고 개발하는 MD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PD는 이 상품을 방송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예. 더 예쁘게, 더 멋있게 이 그림에 대해서 구성을 하는 게 PD고 마지막으로는 저처럼 이제 방송에서 이 상품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쇼핑 호스트가 있겠죠. 예. 네. 트라이앵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저희가 MD 이야기 참 많이 듣는 직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정확히 어떤 직업인지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수님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MD가 용어 정확한 용어는 이제 머천다이저의 준말인데 예. 소비자와 판매자 그다음에를 잇는 가교 역할을 정확하게 한다. 네.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하는 상품 찾아내서 기획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적정한 가격을 붙여서 이제 시장에 유통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일만 할 것 같지만 굉장히 또 힘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일들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오프라인 시장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이제 MD가 앞으로 이 활동 영역이나 역할이 계속 좀 넓혀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홈쇼핑의 꽃은 쇼호스트지만 유통업계의 또 꽃은 MD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역할도 다양해지지만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뭐 하도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MD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MD의 줄임말이라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실제로 현직 MD들이 네. 왜 MD가 MD인 줄 아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근데요? 그러면 뭐든지 다 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MD라고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홈쇼핑에서도 MD를 하지만 네. 뭐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MD라는 직업이 있고요. 백화점에서도 MD라는 직업이 있는데 방송 MD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방송 MD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MD도 있지만 홈쇼핑에서 하는 MD는 이제 이게 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홈쇼핑이라는 것은 PD 그다음에 카메라 뭐 쇼 호스트 그다음에 제품 개발자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하는 백화점에서 하는 것과 홈쇼핑에서 하는 건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네. 여기서는 일종의 종합 예술에 가깝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도 많이 하지만 사후에 판매된 것에 대한 피드백도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좀 활동 영역이 오프라인에 비해서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트라이앵글의 한쪽 MD까지 알아봤고요. 자, 노은정 쇼핑 호스트님께서 지금 현직에 계시잖아요. 네. 일을 하면 할수록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쇼핑 호스트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옆집 언니 같은 친근함? 네, 예. 친근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쇼핑 호스트라기보다는 옆집 언니, 앞집 이모, 뭐 뒷집 누구 엄마 네, 네, 네. 이런 점들이 계속 느껴져야 저 사람도 나 별다를 게 없는 그냥 아줌마구나, 뭐 이모구나. 내가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 언니 이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조언자 같은 예. 느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그만큼 또 풍부해야 되고요. 그런 경험에서 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결혼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아이를 키우는 육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쇼핑 호스트는 연령대도 좀 다양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키워도 예. 오히려 그 부분들을 MD, PD 분들은 좋아하세요. 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화려하고 좀 멀리 있는 분보다는 정말 좀 친근하고 내 옆에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보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시청자들 마음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특히 뭐 주부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 이렇게 좀 연관시킬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아나운서님 잘 아시겠지만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 들어오는 지원자분들의 평균 연령대보다는 예.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들어오는 이제 후배분들을 봐도 20대 초중반도 있지만 네. 30대 중후반까지도 있거든요. 예. 대신에 그분들은 또 그만큼 인생 경험이 또 많으시기도 네. 하죠. 그래서 합격한 분들 주변에서 아마 찾아보시면 와, 저 나이에도 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좀 희망을 얻지 않으실까, 쇼핑 호스트의 꿈을 또 새로 또 꿈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교수님께서 보시는 네. 저희가 오늘 이 홈쇼핑에서 일하는 직업을 좀 알아보고 있잖아요. 네. 쇼핑 호스트도 알아보고 또 아까 MD도 네, 잠깐 네. 살펴봤는데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홈쇼핑 업계가 단기간 급속 성장을 해오면서 지금 같은 이런 추세를 놓고 앞으로 시장 전망을 하기는 조금 좀 기대치가 큰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러나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하고 AI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비자와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활용해서 또 전달해서 그들의 구매욕을 이끌어내는 이 일들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단기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도 전문 직종으로서의 매력은 앞으로 계속 있는 직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노은청 쇼핑 호스트님께서 이 쇼핑 호스트를 꿈꾸는 분들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질문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서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은 거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떤 일보다도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좀 더 버티시고 더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네. 아니,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왜 이 쇼핑 호스트를 발신가라고 표현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네. 되고 빨려 들어가게 되는 아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또 방송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노은청 쇼핑 호스트님 또 최수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